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좀 강한 상승세, 즉 0.5% 정도 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2060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강한 상승세, 과연 어떤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하루의 흐름인 부분들이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체적으로 뭐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동차 쪽 섹터는 그나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건설주, 대형 건설사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증권주 뭐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화학주, 철강주 모두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이 좀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권역을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증권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를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증권 섹터 쪽의 지수를 보시게 된다라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이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는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요, 박스권역에 대한 부분들이죠. 2070포인트 자리대,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는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오늘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한 번쯤 눌렸을 때, 내일 장 초반에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업종이나 좀 섹터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죠. 실적이 좋은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중형주 중에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매수에 대한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따라가는 추격 매수 전략은 조금 자제해보자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긴 하는데 종목별로 보면 조금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일단 종목의 재편, 그러니까 주도주의 재편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 섹터를 이끌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정의 국면이 좀 보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매예요. 이 종목 조금, 이 섹터 좀 올렸다가 저 섹터 올렸다가 저 섹터 올렸다가 또 다른 섹터 올렸다가. 근데 이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거를 교체 매매를 빠르게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 따라다니다가 손절 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닌 매매는 결국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침마다 신문 강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대형 종목이었던 포스코가 전일도 강한 상승세에 오늘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차에 대한 부분들,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3일 만에 거의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25만 3천원 부근인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별 움직임이 좀 강하다. 그런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하나하고 하나케미칼 김성현 회장의 어떤 발빠른 행보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하고 하나케미칼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즉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4%대, 하나 같은 경우에는 5%대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건설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바로 하나의 어떤 주가에 지금 영향이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매로 따라다닐 필요 없고 결국은 지금 다른 종목군,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트가 재편되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부과되고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에 어닝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것은 종목 집중 전략을 폈을 때만 가장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에서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을 얼마든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 마시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권유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 받으셔야 되겠거나 아니면 진단을 좀 필요로 하신다 싶으시면 바로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가 1,510원에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EC가 일단 보시게 된다면 주식 챔피언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가 1,7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1,700원 자리대에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대죠. 일단 갭을 메우고 난 이후에 금일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1,900원 자리대로 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도체 쪽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KE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쪽에 갤럭시 시리즈 납품을 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014년도에 흑자로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0.4배 정도, PBR 0.4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일단은 매수가 1,510원인데요. 일단 좀 여유 있게 1,500원, 이 1,500원 자리대를 지지한다라면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1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3만원입니다. 그죠? 20%까지 20%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0437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미 그 100%가 훨씬 넘었죠. 그죠? 9만원 가까이 되면 이제 9만원이 되면 200%가 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걱정이 되실까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월봉인데 3만원대라고 하시면 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때 3만원이면 여기 때 이전에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도에 얘기란 얘기인데, 자, 이게 글쎄요.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 맞고, 지금은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85,000원 부분이 박스권 상단인데,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라면 익절가를요, 익절가 안 잡지 싶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할 것 같아요. 자,
9만 원 부근까지 왔다가 밀려 내려왔고 굳이 더 이상 들고 갈 필요. 물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 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수익이 크게 나셨어요. 이제 교체 매매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롯데케미칼은요, 네. 32만 원 주고 샀는데 32만 원이요. 예, 비중은요? 20%예요. 20%요. 네. 전에 한번 매매 나왔을 때 한번 뵀는 분인데, 네? 대구예요. 네. 강의 오실 때 제가 한번 뵀는 분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랫동안 좀 잘 참으셨어요. 예, 너무나 사실 네, 일단 롯데케미칼이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사실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일단 20만 원 정도 때 그 언저리가 조금 저항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조정의 폭은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화학주 섹터들에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호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2만 9천 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5% 정도 올랐고 전고점 자리대죠. 일단 23만 원대 중반권역 자리대 있죠.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자리대, 그죠? 예.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언니? MD SK 테크요. MDSK가 아니고 MDS테크입니다. 예, 그래요. 나이 먹은 아줌마라 영어를 네. 잘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맛동산 테크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 아, 그래요? 앞에 MDS잖아요. 맛동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어머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1,800원에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왜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왜 매수하셨어요? 아침에 네. 경계 TV에 보는데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 아, 다른 분이요? 네. 예. 제가 괜찮다고 예전에 17,000원부터 계속 괜찮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랬어요? 예. 오래됐어요. 그 전에 한번 했다가 음. 팔았었거든요. 음. 근데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러면 그전 가격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려나 싶어서 샀어요. 네, 잘 사셨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추세 선상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입니다. 이 장기 추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이 회사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항공 쪽에서는 보면 무인 항공기 쪽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쪽에서 보면 스마트카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어떻게 보면 미래 섹터에서 이 회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사가지고 오래 갈까요? 더 사가지고 오래 가셔도 돼요. 네. 1년 동안 갈까요? 네, 1년이 아니라 뭐 2년 가까이 쥐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고 가시다가요. 25,000원 이상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25,000원 밑에서는 파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럼 좀 더 사고 갈까요? 더 사셔도 돼요. 예.
내일 봐가지고 살까요? 예. 확 10% 더 사요. 20% 예? 더 사요. 10% 더 사요. 20% 더 사요. 20% 더 사세요. 20% 더 사요? 20% 더 사셔도 돼요.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하이스를요, 사라고 좋다고 하고 내가, 그 30%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올라갔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또 들어가고, 하라고 또 하는데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고 했자고.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28,000원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27,500원.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냥은 못 가요. 흔들면서 가지. 그냥 갖고 막 갈까요, 그것도? 예. 주가라는 게 계속 이래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예, 30을 샀으니까 막 1년 정도 갖고 갈까요? 하이스도? 1년이 아니라 들고 계시면 돼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또 한 5만원대 오면 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확 달려들 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근처에서는 또 팔아야 돼요. 얘들이 기관 외국인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잘 못 파시는데, 늘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게 고점입니다, 하이닉스는. 희한하게도. 기관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때가 고점 형성하고, 52,000원 찍었을 때도 기관 외국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데 그날이었어요. 야, 5만원만. 혹시 5만원 좀 못 가도 팔을 그랬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잘 한번 봐보세요. 기관 외국인이요, 팔 때는 오히려 그때는 살 때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살 때는요, 확 들어올 때는 팔 때예요. 걔들이 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도요, 예. 제가 하이닉스를 그때 사라고 해가지고요, 47,300원에 사 있어요. 들고 계셔도 돼요. 뭐, 그래, 단기적으로 감사해요.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아니, 항상 말씀하시면 되길래, 때는 때다고 사건이 갖고 버렸었거든요. 예. 잘 사셨어요. 먹었잖아요. 예. 근데 막 더 가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푹 빠져버리네요. 예. 그래요. 항상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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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은 안 됐나요? 예. 문자로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매수하셨어요. 18,950원. 비중은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현대로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도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뭐 작년 연초에 매수하셨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계속 매도 의견을 좀 드려왔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을 못 냈었어요. 14년도 같은 경우. 근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현대로템 뭐 고속철도 이 관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거의 뭐 독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보게 되면 이제 동계올림픽 후보지도 선정이 되게 되면 뭐 기찻길이라든가 KTX에 대한 건설 요 부분들도 있겠죠. 네,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2만원대 초반권역이 좀 저항자리대예요. 저항자리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한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뭐 23,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굳이 제시를 해드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종근당을 상담을 부탁을 하셨네요. 68,900원에 25% 상담 부탁드려라고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68,900원대가 저항자리대에서 이제 지지자리대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굳이 지금 차익 실현 관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금일 이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니까 불안해 하실 거예요. 78,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갑자기 쭉 빠지면서 7,000원 가까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고점에서 팔고 이 저점에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날의 고점과 그날의 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매일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일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매일 샀다 팔았다를 해서 이렇게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1년에 10,000%, 20,000%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불가능한 영역에, 불가능한 쪽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근당이 오히려 조금 더 들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기서 한번 어떤 흔드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개인 물량들에 대한 단기성 매물들을 수거해가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종근당요, 회사 기업윤리가 너무 확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윤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중장기적 성장성을 분명히 띠고 있고요. 제가 제약 쪽에서도 가정상비약 쪽은 지금 중국인들이 싹쓸이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종근당은 조금 꾹 좀 쥐고 가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안국약품, 일양약품, 동성제약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동성제약이 금일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가정의약품,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가정 약품들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동성제가 오늘 상한가, 즉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제약업종은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부여된 만큼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중국인들 요코들이 밥솥을 많이 사간다가 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리움쿠첸이 2배를 갔거든요. 자, 지금 요코들이 약을 싹쓸이해 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C를 매수하셨네요. 5,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IMBC를 한번 볼게요. IMBC의 주가 흐름들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역에 대한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박스권역을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고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중국 쪽에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뭐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드라마 쪽에서도 아직까지 뭐 결정이 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5,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되 목표가를 한 5,9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일단 지켜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목표가를 그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한 4,800원 정도, 4,8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매수하셨어요. 6만원에 비중 100%라고 진단 좀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시네요. 그죠? 저가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은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신문 강좌에서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LG전자가 계속 후발주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늦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요, LG 또 핀테크 산업 쪽에 이제 또 늦게 들어갔어요. 그죠? LG페이라고 해서 이제 또 LG가 삼성이 S페이를 시작하니까 LG전자가 또 이제 핀테크 산업 쪽에 또 같이 뛰어들었죠. 근데 애플페이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 S페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LG전자예요. 자, LG전자도 그때도 어떤 식이냐면 스마트폰 쪽에서도요, 삼성이 먼저 치고 왔습니다. LG전자가,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 쪽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삼성이 들어갔고, 그 다음 또 LG전자예요. LG전자가 늦장 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러면서 LG전자가 선발주자들한테 눌리고, 후발주자인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 중국 업체들한테 치고, 결국은
지금 거의 스마트폰 쪽에서는 5위 밑으로 밀려 내려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자결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후발주자가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선발주자한테 또 치이게 되고요. 선발주자한테 참 눌리게 되고 후발주자한테 또 치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LG전자 계속 안 좋게 말씀드리는데 왜 굳이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겁도 없이 확확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지대라고 보이는 구간이 58,000원 부근이에요. 근데 이 58,000원 부근에 또 58,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한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57,500원의 전 저점이 있어요. 지금 그 부근까지 100원 차이를 놔두고 있고요. 자, 이걸 저점을 살짝 깨더라도 지금,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의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빠질 만큼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잡지 마세요. 이런 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뭐. 그럼 시간의 손실은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매수했네요. 17만 4천 원에 매수했는데요.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여쭤보셨습니다. 자, 17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동차 섹터가 좀 되지는 힘들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 박스입니다. 박스는 15만 원대, 박스 상단은 뭐 19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손절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 섹터는 움직임이 나오지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금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18만 원대 상단 이 박스권이고 시간은 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감 시장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보겠는데요. 2060포인트 부근에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일단 206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투심은 급격하게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약진이 오늘 좀 두드러지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세요.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약 3%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누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잘 매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를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포스코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철광석 감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시설을 갖다가 세계 5위 규모로 다시 끌어올려 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 충분히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죠? 자,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지금 삼성생명, 제일모직, 신한주주, 기아차도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완성차 쪽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계속 얘기 드렸고요. 금융주 좋지 못하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저점이라고 자꾸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예결상 치결지수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되든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667선, 즉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지금 이제 11만을 깼네요. 일단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파라다이스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결국 기술적 반등인데 이거를 최근 들어 전문가들이 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컴투스가 좀 소폭 오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연 이틀째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역시 조정,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SK브로드는 코스닥 쪽은 다들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제 장마감 곧 될 것 같습니다. 클로징.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장 결국은 2060선을 올려놓지는 못했고요. 아슬아슬하게 2059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가능할까요? 예, 일단 금일 흐름들만 보게 되면 기관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구장창 코스닥 중소형주 섹터를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지수는 0.6% 약 2059.2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증권 섹터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쪽이라든가 조선, 화학 이쪽 섹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증권업종 자체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상향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유동성,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환율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섹터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내일도 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종목군들 아마 1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은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660선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밑으로 빠뜨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거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순환적으로 섹터들을 상승시켜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순환 섹터, 순환적인 측면에서 자꾸 내가 뭔가를 좀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가는 조금 큰 코 다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지궂은 매매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심지궂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상황을 보니까요. 장 마감에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들에서 전기차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화신테크를 말씀드렸는데요.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6.38% 가까이 되는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성장성은 여러분 신문에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바로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공개 보충 강의인데요. 아침 8시 50분부터요. 그리고 아침 10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보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신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종목과 연관시키며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섹터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덤으로 종목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비아트론 10%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비아트론이 11,470원. 11,470원이요. 예, 약간 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약간 수익 중이세요. 예, 그럼 조금, 오늘 조금 빠지네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전에 방송에 우리 정멘토님이 네. 이 비아트론이 네. 앞으로 상당히 괜찮다. 네, 그리고 자꾸 나니까 좀 흔들면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쭉 가져가도 되는지. 네.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막 꾹 담아 놓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네. 상담 너무 성의 없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니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분 참 상담을 재밌게 하시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예, 점을 수고 궁금하세요? 많으세요. 예, 예. 예, 제로투세븐요. 제로투세븐요. 예, 예. 예. 11,8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예, 11,800원에 30%.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예. 그 11,800원에 30%. 네.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잡았는데, 잡고 나서 이게 안 가고 계속. 늦게 들어가셨어요, 어머니. 제가 2015년도 초에요. 뭘 말씀드렸느냐면,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해서 영유아 관련주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 2015년도 초면요. 그죠? 2015년도 초면 7,000원, 8,000원대예요.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로투세븐은 대장이 아니에요.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보면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신고가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신고가 가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개념의 섹터인데, 왜 그러면, 제로투세븐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딱 어디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느냐면요.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 컴퍼니에 비해서 제로투세븐은 실적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것만 잡고 들어가시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지금 저점 대비가 얼마가 올라왔느냐면 거의 8, 90%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그 예전에 어떤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조정을 받을 때는 주가라는 게 조정을 받을 때는 늘 조정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다면 그 덜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격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정도의 어떤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가 너무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요. 13,000원 부근. 그죠? 여기서 또 맞고 밀린 거예요. 13,000원 가기도 힘들어요? 글쎄요, 이게 다시 가기, 글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보령 메디앙스가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 보면 이걸 확 크게 꺾여요. 보령 메디앙스가 예를 들면 14,600원까지 조정 들어오면, 네. 이 제로투세븐은 어디까지 조정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네, 많은 부분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죠?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따라가는 전략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크게 손해난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 손절가 잘 잡고 한번 가보세요. 예. 손절가를, 1,900원에 손절가를 정해드릴 테니까요. 손절가 한번 잘 잡고 가보세요. 예. 네. 너무 한숨 쉬지 마세요. 이거 뭐, 다른 종목에서, 좋은 종목에서 손해, 보전하면 되는 거고, 손실 보전하면 되고, 또 수익 크게 내면 많이 이렇게 길게 안 보고 그냥 한 13,000원, 14,000원 보고 손에서만 보고. 길게 안 보시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 주식을 자꾸 끊어놓고 보니까 자꾸 이런 종목에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제가 뭘 자꾸 강조드려요, 어머니. 제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발 저희가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고 올 때 그때 보시라고 얘기 드리면 스낵, 코콤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다 올라가면 관심 가집니다.
동성제약도 다 올라가면 관심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단기로 끊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짧게 먹고 나오겠다고 하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계좌가 수익은 별로 안 나고 자꾸 손절할 종목들만 늘죠. 그죠? 맞습니다. 예. 딱 어머니 제가 하시는 매매 스타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크게 못 보고 맨날 지자리 걸음.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매매 버릇 안 고치시면 이 시장에서 수익을 절대 못 보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딱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어머니는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계시구나 딱 나와요. 저희가 달래 전문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어머니. 선생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 시간이 모자라요. 제가 서울경제TV 요청해서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만원에 10%입니다. 2만원에 1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기회 같아서. 기회 같아서요. 매수했거든요. 예. 아,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예.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어디 계약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계약이 올해 당장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죠? 아버님. 예. 배 뚝딱 해서 일주일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실적이 작년에 1,800억이에요. 1,800억. 당기 순이익 1,400억. 과거에 2012년도에는 뭐 영업이익 1조 대 당기 순이익 뭐 8천억 가까이 내던 기업이 많이 쪼그라졌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주가는.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은 그러면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예.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는 거세요. 맞으세요? 예. 네, 길게 한 1년 이상 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가져가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3, 4개월은 어떻겠습니까? 3, 4개월. 예. 주식은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님. 그리고 이건 2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손실 보고 매도하실 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뭐 한 3개월 정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지금 자리대가 얼추 이제 저항권역까지는 올라오긴 했는데 아마도 한 23,000원 중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한 21,000원 그 다음에 23,000원 정도 때 그때가 저항일 거예요. 21,000원 23,000원 그렇게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삼성 쪽하고 합병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예. 예, 그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합병만 되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또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크게 뭐 2만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겠죠? 내일 당장 2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오늘 내려와 있잖아요. 현재 내려가는데 크게는 빠지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 빠지게 된다면 알판천원대까지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예. 만약에 18,000원 정도까지면 좀 더 늘리셔도 돼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동양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 다른 뭐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세요? 뭘 물어보시는 거세요? 다른 종목이요. 아, 이게 한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그 7663님이 알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혼날까봐 전화를 못 하시겠다고 두 분 설명 열심히 보고 있다고 안동 할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할매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뭐 우리한테 혼나봤자 뭐 얼마나 혼난다고. 혼 안 낼게요. 전화 편하게 주십시오. 할매 좀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디어플렉스요. 미디어 플렉스요? 예. 어디신데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울리십니까?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좀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네요. 계단에서 전화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3,700원입니다. 예, 매수 잘 하셨네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 20%. 20%입니다. 예, 20%.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게 좀 올해 라인업도 좋고 중국 쪽에 이제 모멘텀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장기로 보고 있었어요. 작년에 한 10월 달 정도쯤에 이제 매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이게 끌고 가도 될 종목인지 이게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제 6,100원대 2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5,000원대 권역에서 이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올해 이제 뭐 라인업이 뭐 암살, 내부자들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업 자체가 이제 좋은 걸로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네. 잠깐만요. 얘기를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 미디어 플렉스가요. 이게 영화 배급 업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영화 제작 배급 쪽인데 저는 지금 어떤 좀 오버슈팅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영화 업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흥행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제작 쪽보다는 배급 쪽이니까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배급도요, 실제적으로 실패하면 큰 자본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 미디어 플렉스를 대주주가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죠? 주인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리온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느낌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죠? 선생님.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죠. 저는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늘 5,000원 이상이 올라오면 이거 언더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예. 왜 5,000원대 이상이 언더슈팅이냐면, 자,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수반돼 가면서, 이들이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들이 다 털지를 못했어요.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한 번 쌍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쉽게 안 달려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수급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다가 지금 보면요. 굉장히 교묘하게,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완만하게 하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이 조금씩 계속 털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모멘텀이 없어요. 너무 오버슈팅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개봉될 라인업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단기로 본 것도 아니고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들고 아무리 온 장기지만 이게 회사가 그런 어떤 개봉을 모멘텀을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털고 나간다면 그건 오히려 모멘텀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 의견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반드시 다 맞으면 제가 주신으로 등극을 하겠죠. 그죠? 예. 아니, 저도 지금 멘토님 방송 다 보고 있거든요. 테이블 말하다도 뭐 거의 다 받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동향들을 보면 미드플렉스 자체가 성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 잡으신 건 맞는데 장기 성장세로 볼 종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미디어 플렉스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언제 들어가 있으면 1,700원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팔고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사실 5,000원 이상은 늘 저번에도 옛날에도 이 5,000원대 이상은 늘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신문 읽어주는 남자 강의를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성을 잡아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공개 강의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8시 50분에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강의를 꼭 좀 들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강연회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죠. 바로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하나대투증권 공덕동 지점, 예,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방빌딩인데요. 그쪽에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우리 정재현 멘토님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십니다. 네, 놀러 갑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이분은 놀러 가고 저는 일시키고 참, 예, 그렇네요. 열심히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